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위기감이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0.9% 빠졌고요. 특히 기술주가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는 2%대 하락이 나왔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 장중에 2340선을 붕괴했다가 다시 다소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359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44% 내린 640포인트가 어제 종가였습니다. 북한발 리스크가 언제까지 시장에 압박을 가하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장 상황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동참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실지 잠시 뒤에 전문가의 추천주 공개해드립니다. 동시에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월 11일 금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부의 첫 시간인데요.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오늘 엑스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외환영웅께서 주셨던 지난 추천주 수익률 현황 점검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7월 12일에 포스코부터 또 7월 26일에 주셨던 LS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 포스코, 흥국화재, 하나금융지주가 각각 7%, 1%, 3%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7월 21일에 주셨던 SK이노베이션은 본절 청산 의견 주셨으니까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8월 2일에 주셨던 풍산, 또 8월 8일에 주셨던 일진디스플레이 모두 포트에 담겨 있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4% 정도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리뷰를 다시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먼저는 7월 12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포스코입니다. 종목 코드 005490. 이 종목은 8월 10일 장중 1차 목표가를 달성하였습니다. 자, 보유하셨던 물량 중 80%, 90%는 청산하신 후 10%에서 20%만 보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2차 목표가로 제시했던 34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2차 목표까지 보유하실 때 지금 현재 지정학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관망이나 손실나는 종목들은 청산하고 현금화시키고 또 물량을 최대한 축소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정학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보다 지정학적인 그런 것 때문에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청산을 해주시고요. 물량 포스코 또한도 본절이 오면 100% 그냥 청산해 주시는 전략, 또한 2차 목표가까지 가되 100% 청산해서 현금화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7월 20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 종목 코드 096770. 자, 이 종목은 약수익인데 최초 매수가 등락을 반복하며 현재 하방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일 장 시작 후 최초 매수가 17만 1,000원이 깨고 하락하면 본전 청산하신 후 현금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2주 전부터, 전체적인 장이 2,430포인트 있을 때도 저는
이제 관망이나 하방의 좀 추세라고 됐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 100포인트 상 코스피가 빠졌는데요. 뭐 주식은 아시다시피 심리적인 싸움입니다. 주식시장은. 근데 뭐 북한이나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좀 약간의 어느 시장에서도 봐도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는 주식은 항상 얘기합니다.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화와 관망도 돈 버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대로 물량을 축소하시고 현금 비중을 확대해 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수익 나는 종목만 본절 올 때까지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얘기합니다.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은 금융시장을 매매하실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해지성 개념으로 손실이 날 때 대비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지수와 S&P, 코스피는 오늘은 하방으로 좀 보시되 S&P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방 추세라고 어저께 큰 폭으로 빠졌죠. 자, 그런 것처럼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주스를 매매하실 분들은요, 오늘 하방으로, 자, 27,274가 저항이 될 때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혹시나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7,274가 돌파됐을 때 27,307이 또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유가는 어제까지 올리다가 이제 큰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 국제유가를 매매하실 분들은 횡보 하방으로요. 48.88이 저항이 될 때 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매도로 봐주시고요. 자, 혹시나 48.88을 돌파됐을 때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9.26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도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1289.1이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매수로 보시고요.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89.1이 깨질 때 1287.7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는 오늘은 횡보로 보시고요.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죠. 자, 위에서는 1.18, 125에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도로 보시고요. 밑에서는 1.17, 75가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요. 하방으로 보시면서 오늘도 매매해 주시고요. 자, 2438.75가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선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38.75가 돌파가 될 때 2440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몇 분 문의하시는데 계속적으로 가격, 지수, 숫자만 얘기한다는데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로 좀 대응해서 좀 조만간에 어떻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 영웅의 필살 종목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도 여전히 관망 관점으로 국내 시장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또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손절을 못하신 거나 또는 손실 나는 종목 또는 수익 나는 종목을 물량을 축소하지 못하신 분들께 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떨어지는 장에서 굳이 수익 나는 종목도 있겠지만 굳이 종목을 매매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관망도 돈을 버는 전략이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횡보 하방으로 좀 보시고요. 자, 2361.51이 저항이 될 때 지속 하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항되고 돌파를 못할 때는요, 과감하게 물량을 축소하거나 100% 현금화도 괜찮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고요. 혹시나 좀 반등을 노리겠다는 분들은요, 2361.51이 돌파가 됐을 때 2372.11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물 옵션 하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뭐 하방이 되든 상방이 되든 맞춰서 하루하루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선물 매매하실 분들은 공격적으로 309.1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방 매도로 보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선물 옵션을 매매하실 분들은 309.15가 돌파가 됐을 때 310.05 부분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장에서 굳이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것보다 좀 쉬어가면서 관망하면서 현금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니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억지로 매매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관망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거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투자의 기재 김기민.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또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구체적으로 두 분의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전일장 특징주를 먼저 분석해 볼 텐데요.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볼 종목은 바로 삼성증권입니다. 어제 3.5% 조정폭이 비교적 강하게 나왔는데요.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 신규 업무 인가심사를 보류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떨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두 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영철 팀장에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국내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가 이제 브로커리지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뭐 대형 IB, 글로벌 IB가 목표다라고 이제 뭐 각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제 몸집 불리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 왔는데 여전히 수익 구조는 브로커리지 쪽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고요. 사실 IB나 아니면 PB 쪽으로 가려면은 뭐 저도 예전에 증권사 쪽에 일을 했었지만 사실 그 한 달에 그 일정 부분 흔히 말해서 수수료 베이스 약정이라는 부분들을 직원들이 그쪽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야 사실 좀 사이즈가 큰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그게 이제 딜레마거든요. 뭐 증권사 내부 정책에서는 뭐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업에서는 뭐 지점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목표는 그쪽으로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뭐 인가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그룹 내 이재용 부회장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간 주가 조정 국면이어서 증권주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만약에 증권주를 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기민 팀장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메리츠증권 증권 그쪽이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왜냐하면 종금 라이센스가 옛날에 이제 동양 쪽에 있던 거를 이제 그 메리츠 종금 증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종금 라이센스를 유일하게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증권주에 투자를 하더라도 삼성증권 쪽은 바라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어제
어제 장이 좀 조정폭이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LG전자의 주가는 3% 오름세를 보이는 꿋꿋한 모습을 펼쳤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다른 종목 조정받을 때 강한 종목이 진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기민 팀장님께서 굿 의견 들으셨죠? 듣겠습니다. 네. 꼭 다른 종목이 안 좋을 때 이제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좀 바닥 다지기 구간을 지나왔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세가 아니라 좀 이제 바닥을 횡보하는 의미였다가 지금 다시 이제 조금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올라오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이렇게 이제 상승한 거를 또 이제 다시 상승의 시그널로 보시고 이제 신규 진입하셔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굿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삼성증권이나 이런 금융 쪽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LG전자나 이런 쪽이 오히려 실적이나 이런 기반으로 했을 때 더 괜찮지 않은 종목일까 해서 굿 라인 드렸습니다. 예, 바닥 다지기를 잘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굿 의견을 주신 거고요. 김영철 팀장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굿을 들려고 했는데. 잘못 드셨어요? 그 말을 잘못 들었거든요. 예, 그럼 긍정적인 의견 짧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선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여타 IT 종목에 비해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선 조정을 좀 6월달 중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좀 받았고 그 폭도 좀 컸기 때문에 IT 쪽에 대한 종목들 다시 돌아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는 분명히 좀 탄력성과 메리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양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흔히 말하는 바닥 다지기 저점을 조금 확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이 모두 LG전자 굿 들어주신 거고요. 저희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생명 볼 텐데요. 어제 3% 올랐었고요. 증권가 전망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하나생명은 두 분 모두 부정적이시고 김기민 팀장님께 듣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오피니언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게 나오면은 사실 거의 이런 거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질 걸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서 배드 의견 드렸습니다. 예, 8월 11일 금요일장 국내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분위기 어떤지 살펴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대체로 거의 전 종목이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 조정폭이 조금 컸었는데요. 특히나 IT주의 하락폭이 컸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많게는 2%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순매도세를 최근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2%나 급락하면서 224만 원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 가까이 밀리면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62,000원 선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한국전력, 신한지주, 네이버까지 모두 1%대, 많게는 2%대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예,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 좀 전해드렸고요. 일단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0.38% 내린 2,359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지금 지수가 좀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3% 하락한 2,321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6% 내린 629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어떤지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을 먼저 살펴볼 텐데 역시나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로행 정도만 0.7%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1위 셀트리온 1.8% 하락.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2%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보톡스 관련주인 메디톡스와 휴젤은 각각 3% 이상의 급등을 보여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나 싶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밀리고 있네요. 메디톡스도 2% 가까이, 휴젤 역시 2%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고요. 이런 가운데 또 사볼 만한 종목은 분명 있을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 수익률 자랑을 좀 먼저 해볼게요.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예, 6월 30일에 주셨던 추천주 풍산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23%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김기민 팀장님의 종목도 있으시죠? 현대 로보틱스입니다. 6월 23일에 추천이 됐었고 지금 27%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김영철 팀장님의 풍산부터. 네, 일단 뭐 풍산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조정 대비 견조하게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IT 주도로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소재 그리고 일부 철강, 비철금속 그쪽으로에 대한 움직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시클리컬 업종으로 좀 매기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6월 말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시장 조정이나 오늘 시장 조정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부담스럽지만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상황에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풍산은 상단을 잘 지켜주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또 김기민 팀장님의 종목도 들어볼게요. 현대 로보틱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 있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차익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전부 다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한 50% 정도만. 그러면 그때 이제 목표가를 한 50만 원 이상도 봤었는데 왜 지금 차익 실현을 하냐 그러면 사실 지금 아까 그 외환연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관망 또한이나 또 현금 보유하는 것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조정을 잘 받았을 때 옥석 같은 종목을 또 이제 투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또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보유를 위해서 차익 실현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현대 로보틱스는 지금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까요?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해 드립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기업 설명 크게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한진칼 저가항공, 그러니까 그 저가항공이란 말을 그쪽 항공사들 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비용 항공 또는 뭐 다른 용어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요. 일단은 뭐 LCC 쪽보다는 일단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사 쪽에 다시 이제 조금 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유는 사실 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노선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은 뭐 방학 시즌 맞아가지고 해외 쪽으로 더 길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측면이 뭐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LCC랑 지금 이런 대한항공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화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LCC 같은 경우에는 화물 부분에 대한 이익이나 아니면 그런 처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작을 수밖에 없고 거의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화물 쪽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이익단에서 중요하게 이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그널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LCC 쪽보다는 이쪽 대형 항공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하에 대한항공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 김기민 팀장님 종목인데 현대로보틱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최근에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김기민 팀장님은 이제 자르셨잖아요. 예. 신규 편입이니까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이시죠. 예, 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47만 5천 원대 위치를 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비슷한 움직임이 좀 예상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옆으로 물량 소화를 좀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단이 깨지면 추가적으로 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지만 여기를 잘 버텨주면 50만 원 한번 위쪽으로 돌파하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대로보틱스 제 종목으로 이제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도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운송장비 자동차 쪽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제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그때 이제 지지난주죠. 한 3주 전에 2주 전인가요? 말씀을 드렸을 때도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고, 현재 주가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방어적인 성격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다른 IT 종목들 조정 받은 거에 비하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6월달이죠. 6월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가격이 박스권을 좀 갇히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사실 매기가 전반적으로 IT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LG이노텍도 같이 움직이면서 고점을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IT 쪽으로 다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가정 하에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 거의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체 시장 대비 견조하게 옆으로 좀 버티는 종목들이 나중에 시장에 돌아 나올 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시장 빠질 때도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제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하나케미칼은 34,150원인가요? 이날 이제 8월 3일날 찍었었던 요 고가 자리만 돌파를 해주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본다라고 하면 38,000원대까지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손절가는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1,500원 정도 박스권 하단 쪽이 이제 한 32,000원 정도가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잡아서 31,500원 이탈하면은 그 하단을 좀 이탈하고 한 단계 더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항공과 하나케미칼까지 저희 김영철 팀장님의 5가지 종목을 먼저 봐드렸고요. 이번에 김기민 팀장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12 종목은 이제 SK케미칼입니다. 네. SK케미칼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장 조정받으면서도 조금 이제 밀리는 국면에서 지금 거의 바닥 따지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특징주에서 LG전자 같이 이제 선조정 받았던 이제 그런 종목들이 결국 이제 조정 국면을 지나가면 다시 이제 상승세를 띠고, 또 그럴 땐 또 상승세는 또 가파르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지금같이 이제 좀 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오히려 좀 저가에 이렇게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건 좀 어떨까, 이런 전략을 세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있다면 그런 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11월이나 이제 12월쯤에 거래 정지가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을 추천드리고요. 실적 또한 SK케미칼 나쁘지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맵스리얼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한 3, 4개월 전쯤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맵스리얼티 같은 경우는 큰 변동폭이 없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뭐냐면,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종목입니다. 이제 그 센터원이라는 사옥, 이제 을지로 입구역에 있는데요. 거기 한 90% 지분이 있고, 그 외에 판교나 이쪽에 이제 또 미래에셋 사옥들 같은 거나 이제 이런 상가, 이런 쪽을 갖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화재가 나면은 화재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고요. 오히려 예를 들어 건물이 무너지거나, 요즘에 이제 북한에서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이제 빌딩이 이제 산산조각이 나거나 이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이제 주가의 변동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매력이 있냐면 배당을 줍니다. 이제 거의 한 주당 한 200원 정도, 그렇게 되면 5% 좀 남짓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현재 지금 이제 상당히 이렇게 장도 밀리고 이러는데 5% 정도라는 이제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거기에 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가치 가격만으로 하더라도 거의 주가는 한 4,000원은 지금 현재 매우 저렴하고 한 7,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가 적정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의 상방, 이제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에 이제 하방은 5%, 일단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5%의 이제 배당을 주는 걸 이제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좀 힘들 때 이런 배당주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서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여서 랩스리얼티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화승인더 말씀드리겠고요.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대비 지금 주가가 많이 이제 횡보하였고, 그리고 그 대비 또 많이 이제 좀 하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하락을 하는 데에는 업데이트를 좀 해서 이제 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나온 신규 업데이트 사항은 없고 실적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매출 또한 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중국에서 뭐 한한령이나 뭐 이런 쪽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화승인더가 한국 기업이긴 하지만 아디다스라는 마크를 붙이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이제 자국 내에서는 이게 한국 거다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아디다스, 독일이라는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미비할 걸로 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실적은 어느 정도 이제 펀더멘탈을 유지할 텐데, 그럼 주가가 매우 지금 뭐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다. 이러면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감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이성적으로는 주가가 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싸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셨을 때 오히려 이런 좀 약간 변동성도 많고 이런 게 혼재해 있는 장에서는 좀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롯데쇼핑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 또한 이게 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 지금 실적 매우 잘 나오고 있죠. 그 어디서 그럼 혹시 뭐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1차원적으로 주말에 롯데몰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뭐 잠실에도 있고요, 김포에도 있고요. 상당히 롯데몰이 많은데 그쪽만 가보더라도 지금 인산이네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가 막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말 많은데, 그래도 이제 뭐 쇼핑몰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롯데쇼핑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지금 실적들이 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트렌드가 지금 IT 쪽에 쏠려 있다가 지금 IT가 상당히 좀 약간 후퇴하고 있죠. 리트릿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트렌드가 IT에서 그럼 어느 쪽으로 갈까? 뭐 유통이나 이런 소비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내수 살리기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도 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이 모두 너무 매력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서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는 오히려 수수료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장이 또 올라가지 않는데 떨어지는 장에서 또 하락해야 되니까 뭐 손절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관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종목들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쵸.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네.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시점에서도 굳이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적이나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편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위는 죄송합니다. 현대 로보틱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차익 실현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한 27%에서 30% 정도의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 정도면 이제 우리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장을 조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실적 기반의 안정적인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까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그냥 단순 개미 투자자, 우리 그냥 개인 투자자가 무슨 공부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냐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꼭 공부가 이제 뭐 고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증권사 직원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내 자본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나 아니면 지배구조 이런 쪽의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회계나 이런 쪽에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면서 네. 물론 그걸 뭐 본다고 뭐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샤프하게 분석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과 이런 거를 더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수급이나 이런 차트를 보고 이런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또 나름 또 팬시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리고요. 네. 로보틱스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이제 김영철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좀 자리가 밀린다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지정학적 리스크다 뭐 이래서 많이 이제 뭐 매도가 나오시는 건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좀 뭐 물론 저가 매수의 신호로도 봐도 좋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시그널, 이렇게 뭐 아직까지 리스크로도 봐도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북한발 리스크에 의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거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치고 10% 나가고 5% 나가고 또 한 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에서 발을 좀 빼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뺀다.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코스피 2,400이 무너졌고 2,300회입니다. 사실 불과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2,100에서 횡보했습니다.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위협적인 시그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나 뭐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현금 보유를 하시면서 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지금 저가 매수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라고 할 수 있는데, 수익을 난다 해도 주가가 하루에 상한가 가고 10% 20%씩 오르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런 네. 대형주 위주에서 안정적인 종목을 할 때는 올라야 3, 4% 오르고, 그 시그널 아까 말했다시피 LG전자가 하방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시그널입니다. 그런 하방을 다지는 걸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로보틱스를 6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김기민 팀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는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30선이 붕괴가 된 상황이고요. 김영태 팀장께도 투자 팁 한 말씀 여쭤볼게요. 일단은 사실 그 시장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예. 월봉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봤는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월봉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올해 첫 음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양봉이고요. 월 단위로는 계속 상승을 해 왔다라는 거고, 지금 뭐 음봉 하나 떨어지는 거는 사실 뭐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게 만약에 자리다라는 말씀이세요? 사실 뭐 조정을 안 받고 가면은 더 좋긴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나 아니면 주가가 조정을 안 받고 가는 경우들은 없고, 이걸 단순히 코스피 차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 종목이다라고 보면은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직전 고점 돌파해서 뭐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도 이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종목들, 똘똘한 종목들은 좀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는 게 좀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이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뭐 두려워서 못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져도 못 삽니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이제 주식을 불안에 떨기 때문에 이제 못 사는 부분이고, 어차피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 놨으면은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의 주식은 꾸준히 이제 뭐 채워가면서 그런 종목들을 팔로우하고 뭐 따라가면서 이제 뭐 앞서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부도 하고, 그래야 이제 실력이 느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들을 분할 매수를 해도 무방하다. 사실 뭐 의견이 다르네요. 김기민 팀장님은 관망이었는데 김영철 팀장님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기회까지는 아니지만 기회. 분할로 이제 뭐 종목들을 채워 나가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이슈가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뭐 흔히 이제 그런 이제 북한발 리스크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웃긴 얘기가
뭐 어차피 전쟁 나면은 모든 돈은 다 휴지 조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 종목을 사놓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투기인데요, 그건? 투기가 아니라 일단은 뭐 휴지 조각이 다 전쟁이 난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시장이 공포를 떨고 있기 예.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이 틀린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당연히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전제 조건이 맞으면 모든 그 하단에 있는 뭐 지금 뭐 가격과 관련된 이제 뭐 화폐, 실물 자산을 뺀 뭐 금 이런 것들을 빼놓은 모든 상품들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저 이번에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3873님께서 방산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유리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장기화될 것이다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방산주를 지금 사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철 팀장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사실 뭐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방산주 물어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 생각하시는 게 아니면 빅텍 아니면 뭐 스페코, 예. 네, 정말 네, 이런 종목들은 개인적으로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뭐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뭐 따라서 매수를 했을 때의 그 결과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정말로 방산주를 많이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국방 관련된 정책들이나 아니면 예산들이 어떻게 이제 뭐 집행이 되는지, 왜냐하면 방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 쪽에서의 그 이제 금액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계획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이제 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빅텍이나 스페코보다는 뭐 하나테크인이나 아니면은 LIG 넥선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8466님께서 문의하신 종목을 봐드릴 텐데요. 유한 양행을 여쭤보셨습니다. 226,818원에 10% 홀딩할까요? 라고 남기셨어요. 김기민 팀장님. 네, 지금 뭐 22만 6천 원에 이제 매수하셨다면은 거의 뭐 매수하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장 조정 받으면서 좀 주가가 생각하신 것보다 왜 내가 샀는데 떨어지지라는 생각 드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떤 이제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걸 정확하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하시는 거, 홀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비중 분할 매수 전략 세우셨다면 비중을 조금 늘려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한 양행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이 좀 빠지는데 이럴 때 사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눈에 띄신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부탁드릴게요. 예, 대형주에서 LG전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IT 주식 중에 상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수익률을 보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은 것도 가장 먼저 고점을 찍었죠. 6월 5일 날 88,900원까지 갔던 주가는 7월 27일 약 거의 2달 가까운 그런 조정으로 66,300원까지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2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고 실제적으로 2분기 실적 역시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LG전자의 가치가 좀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가전 부분의 현금 창출 능력이 계속해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그런 초입 국면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LCD 패널 가격의 하락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주가가 급락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동사 입장에서는 패널 가격 하락은 TV 수익성에 있어서는 좀 상승되는 그런 또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TV 관련된 이런 완성 TV 부분의 수익성이 좀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VC 사업이죠. 이 전기자동차 지금 GM 볼트에 들어가고 있는 이 VC 매출 급성장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중장기적인 메리트도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72,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73,100원이지만 오늘 장중에 71,000원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변동성이 있는 날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72,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원, 손절 라인은 6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3% 오르고 오늘도 크게 밀리지 않는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남은 종목 볼 텐데요. 탑5, 5위부터 1위 종목 공개합니다. 네, 일단은 5위는 NC소프트입니다. 네. NC소프트 2분기 실적 내놨는데 일단은 뭐 리니지 원 쪽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실적이 이제 부진하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3분기 쪽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뭐 예상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받지 않고 오히려 실적 발표 나온 날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요. 리니지 원 쪽 뭐 매출 감소, 뭐 NC소프트의 거의 현금 인출기였던 리니지 원이 뭐 매출이 감소했던 건 대부분 이제 그 리니지 M 쪽으로 이동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LSA가 좀 재밌죠. 그 외국계 증권사인데 리니지 쪽 그 매출단을 2,500억 원인가? 뭐 예상을 해서 목표가 하향했다가 다시 8,500억 원으로 2배 이상 올려잡았죠. 린저씨의 그 위대함을 아마 CLSA는 몰랐던 게 아닌가. 결국에는 예. 그거를 느끼고 나서 이제 매출단 금액을 2배도 아니고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이상으로 이제 올려잡았던 그런 부분들이 뭐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결국에는 NC소프트 쪽에 대한 부분들, 뭐 시장이 조정받을 때 방어주 성격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좀 분할로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뭐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 SKC 코오롱 PI입니다. 이 종목 제가 상당히 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장에서도 뭐 하락 출발을 했다가 지금 뭐 보합까지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고, 이런 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뭐 매수를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1선 부근에서 이제 뭐 시작을 했다가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뭐 실적의 힘을 믿고 뭐 가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DY 파워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인데, 재밌는 거는 시장 조정 나오는 뭐 기관 쪽 수급이 부진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시장 속에서도 수급 상황 보면은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분명히 매수를 해주는 기관 쪽 수급이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뭐 충분히 뭐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엔지라는 종목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장 마찬가지로 조정받았다가 거의 보합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고, 뭐 어제장 사모펀드 쪽에랑 외국인 쪽에서 뭐 간만에 이제 뭐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요 가격 부분에서는 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 보시면서 뭐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카카오입니다. 뭐 위쪽에서 밀려 내려와서 딱 지지받아야 될 자리 부근에서 뭐 견조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쪽 이슈들이 좀 뭐 여러 개 좀 나오고 있죠. 저도 체크카드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캐릭터요? 당연히 무지 노란색 캐릭터죠. 왜 당연한 겁니까? 그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카카오랑 카카오의 주가에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일단은 그 한 차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오토 서비스를 많이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실질적인 수익을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익단이 증가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에 대한 분명히 시너지가 다른 오토 서비스보다는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앞서 이제 뭐 민엔지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거래를 이제 송금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토스가 상당히 좀 편하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카카오 뱅크가 상당히 이제 좀 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민엔지나 아니면 카카오 쪽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증시가 좀 빠지는데 그래도 오늘 카카오의 주가는 0.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이 준비해 오신 총 5가지 종목 마저 다 봤고요. 저희 이번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님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LG 이노텍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LG 이노텍은 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그 시장 하락으로 상승이 좀 주춤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좀 본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하반기에 뭐 빠르면 9월 달 정도, 8월 말에서 9월 정도에 이제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 8 출시에 따른 그 듀얼 카메라하고 이제 3D 센싱 매출 증가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LG 이노텍은 아이폰 7 플러스의 듀얼 카메라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고, 또 이번에도 아이폰 8에도 듀얼 카메라 공급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아이폰 8 같은 경우에는 그 3차원 3D 얼굴 인식 기능을 탑재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그 3D 센싱이라는 거는 이제 그 피사체, 우리가 보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그런 피사체의 어떤 깊이,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는 그런 센서거든요. 이런 그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LG 이노텍 그 부품이 채택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또 이러한 그 매출 실적이 하반기에 집중이 된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전체 이런 부품 매출의 한 70% 정도가 집중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 시장 리스크만 걷어낸다고 하면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리스크는 지금 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이폰 8의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측면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한번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주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그 이노텍의 올해 예상 PER이 한 14배 전후로 지금 나오고요. 동종업종인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는 LG 이노텍과 같이 휴대폰 부품, 카메라나 뭐 MLCC 같은 거를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죠. 삼성전기 퍼가 23배 수준입니다. LG 이노텍이 14배. 근데 이제 그럼 실적이 그럼 삼성전기가 뭐 좋아서 그러는 부분이냐 아니면 주가가 높은 것이냐라고 보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500억에 시총이 3.8조. 이 삼성전기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LG 이노텍보다 한 300억이 떨어지는 한 3,200억 수준의 시가총액은 한 2배 가까운 6.7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의 주가 수준이 동종업계 내에서도 뭐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 리스크가 좀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이거 당분간 좀 해결되기 좀 어렵다라고 봤을 때 한 15만, 지금 현재 16만 원 정도 지고 있는 가격에서 한 15만 5천 원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한번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좀 짧게 보자. 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짧게 보고 전고점 넘어가면 다시 매수하더라도, 예,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5천 원으로 마찬가지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추세 매수 포착주는 LG 이노텍이었고요. HMC 투자증권, 죄송합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G 이노텍은 여기 계신 김영전 팀장님의 관심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손절가, 매수가, 목표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기민 팀장님의 남은 5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되고 안정적인 종목을 앞서서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남은 탑5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삼성증권에 배드 사인 드렸는데 메리츠 종금증권은 그럼 왜 굿을 주냐? 사실 전반적인 이제 지금 상황에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다 뭐 배드입니다. 왜냐면 이제 코스피 밀릴 때는 증권이 좋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뭐 거래세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베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나 뭐 코스피가 회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주가 수준이 적정 수준으로 돌아올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의 메리츠 종금증권 매우 저렴하죠. 왜냐면 얼마 전에 신고가 갔을 때가 이제 뭐 한 5,400원, 5,500원까지 갔었는데 그게 이제 불과 한 일주일 사이 만에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저희가 처음 이제 진입을 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코스피의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 근데 사실 주가는 선행 EPS의 함수입니다. 한마디로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 기업 실적에 수렴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리스크를 과연 이게 근데 하지만 이게 또 우리 이제 국방의 이제 이런 이슈기 때문에 뭐 예전에 이제 뭐 롯데쇼핑이나 이런 종목을 접근했을 때 뭐 사드 이런 거에 대한 중국에 대한 보복 이슈, 뭐 외교적 이슈 이런 게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기업 실적에 어떻게 이제 뭐 영향을 미칠까? 그럼 영향이 적다면 이거는 주가는 다시 회복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로 근데 뭐 미사일을 쏴서 뭐 선제 타격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팀장님 말씀처럼 주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 현금 같은 경우도 그냥 지폐되는 거죠. 뭐 달러나 뭐 아니면은 진짜 실물 자산이 아니고서는 그때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도 될 만큼 뭐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사실 뭐 아니면은 이제 은행에다 예금하는 건데 그것 또한 뭐 전쟁 나면은 마찬가지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메리츠 종금증권 또한 매력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은 있잖아요. 네,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추세를 좀 보는 게 낫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사실 추세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시점에서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메리츠 증권은 또 대형주로 편입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대형주는 좀 천천히 가는 반면 이제 이런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한 번 튈 때 또 한 번에 확 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살 걸 그랬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뭐 당연히 뭐 손실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손절은 한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5% 정도 하방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신다면 그 정도의 투자는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삼양옵틱스 말씀드리겠고요. 삼양옵틱스 DSLR 렌즈 이런 쪽 이제 들어가는 회사죠.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유럽, 독일 쪽 이제 니콘이나 이런 쪽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 그 비중이 95%입니다. 국내 비중보다는 해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약간 그 현대로보틱스가 이제 분할 재상장한 거와 비슷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 국면을 지나면 다시 또 이제 신고가 갈 수 있고요. 어디까지나 실적입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이제 뭐 100% 확신이나 뭐 이런 거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종목 중은 지금 코스피에는 2,000가지가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 몇 가지 좀 골라보자 라고 한다면 이제 삼양옵틱스도 지금 포트폴리오 뭐 작게는 3개에서 많게는 한 10개에서 15개 종목 중에 하나로 두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말씀드리자면 효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제까지 잘 나가다가 오늘 또 조정을 크게 받는데요. 네. 효성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고 지금 뭐 재무구조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재무구조가 좋고 실적도 좋다면 거기다 이제 뭐 지주사, 지배구조 개편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있다면은 주가는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효성 또한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오늘 그럼 이렇게 밀렸는데 오늘 이렇게 밀리면 나쁜 거 아닌가? 시장이 얼마나 밀렸나를 또 봐야 됩니다. 코스피가 1점 몇 프로 이렇게 한 1, 2%씩 밀립니다. 그런데 이제 단일 종목이 3% 밀렸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3%가 매우 큰 그 퍼센테이지 수는 있지만 현재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썰물 이제 물이 막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두 종목 이제 탑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타이거 ETF 유로스탁입니다. 뭐야 종목 단일 종목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 말씀드렸네 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종목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거는 손이 안 나가죠. 네, 그렇죠. 쉽게 뭐 손이 나가지도 않고 그게 뭐 나간다고 해서 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지금 이렇게 싸게 사야지라고 했는데 뭐 한 3% 삼성전자가 2% 밀렸는데
뭐 올라가서 회복한다고 해서 뭐 다시 뭐 원가 회복했다 뭐 해서 5% 올라간다고 해봤자 2% 싸게 산 겁니다. 주식시장은 단순 1, 2% 갖고 이제 이제 승부를 걸지는 않습니다. 최소 10%, 20%는 보죠. 10%도 솔직히 뭐 리포트에 나오는 거 보면은 막혔네라고 생각하고 30에서 50% 정도의 상방은 어느 정도 예상할 때 들어가는 승부를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장이 밀리는데 뭐 이렇게 승부를 보기엔 힘듭니다. 이럴 때는 진짜로 오히려 장이 이렇게 밀릴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쉬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사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을 점검해 보시면은 한 20%, 15%, 막 30% 이렇게 막 나셨을 거예요. 근데 장이 밀리네, 27%로 밀렸네, 10%로 밀렸네, 이러다 보면 다시 이제 0%입니다. 다시 이제 뭐 우리가 처음에 투자했던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빨리빨리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럼 이 와중에 그럼 뭘 좀 한번 사볼까? 그럼 이렇게 좀 밀릴 때, 이런 이제, 지수에 어느 정도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지수 어차피 뭐 회복할 거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면 회복하는 건데, 경기가 사실상 지금 이제 경기 회복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아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미국 경기를 따라가는 게 유럽 경기고요. 지금 유럽의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뭐 3%, 2% 빠졌다고 하면은 정말 저가 매수인 거죠. 그래서 타이거 ETF 유로스탁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ETF 상품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건 유럽 증시에 지금 이제 투자된 지수형 이제 ETF 지수형 뭐 펀드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지수형 ETF라고 말씀드리는 걸 유럽 증시를 따라 유럽 증시를 따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덱스 코스피입니다. 불과 2위 종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이제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전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익 실현 많이 하신 분, 현금 이렇게 놀리기 싫다, 그냥 단순히 CMA 넣기 싫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코스피 인덱스 하십시오. 뭐 꼭 코덱스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리랑도 있고, 뭐 타이거에도 있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 코스피가 다시 회복을 한다는 전제하입니다. 그리고 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러다 다시 박스권 갇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기 투자 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빠져도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뭐 IMF처럼 막 빠지지 않는 이상 횡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뭐 점진적인 뭐 우상향은 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랩딜리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급진적인 아니라 점진적. 그렇기 때문에 큰 위험성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맥스리얼티나 뭐 이런 배당주 성격의 이런 안정적인 주식을 지금 상황에선 포트폴리오에 편중해 두시고 지금 뭐 코스피 인덱스 이렇게 뭐 ETF 갖고 있으시다가 다시 장이 좋아지실 때 바로 차익 실현하시면서 또 빠른 종목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뭔가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이럴 때 뭐 진짜 잘하는 게 진짜 실력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수는 어떻게 보면 쉽니다. 때를 압니다. 고수는. 그래서 때를 기다리시면서 굳이 뭐 썰물에서 이렇게 더 열심히 헤엄치시기보다는 다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죠. 밀물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김계민 팀장님은 고수시잖아요. 지금 좀 쉬고 계십니까? 저는 고수가 아니죠.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꿈나무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휴식을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도 많이 차익 실현을 많이 해놓은 상태고요.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북한발 리스크는 단기 리스크로 보시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저도 이제 북한발 리스크를 단순하게 이게 전쟁 나겠어라고 했는데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는 모릅니다. 6.25도 너무 옛날 일이라서 그런데 사실 그때도 왜 웃기죠? 근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안 일어날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물론 현금을 지금 당장 보유한다 해서 전쟁 나면 큰 의미는 없지만 안 날 걸 알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겁니다. 더 종목이 나왔을 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북한발 악재가 언제까지 좀 지수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지수의 영향은 저는 다음 주 안에는 어느 정도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도 뭐 트럼프랑 그다음에 뭐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이제 흔히 말하는 썰전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네. 시장은 어느 정도 매수를 하려는 힘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중으로 뭐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두 분의 전문가께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봐야 되는 건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10개 종목씩이 공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함께 살펴보시죠. 예,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또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1%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332까지 밀렸고 코스닥도 640 붕괴가 돼서 632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